반갑습니다. 부초연 김영민입니다. 저희 앞에 계신 박사님들도 놀라셨겠지만 연구원이 교무실보다 더 조용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조용한 곳인데 이렇게 수백 명의 학생들이 텐션이 높은 학생들을 만나니까 저희의 그런 텐션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핵심 광물 자원을 추적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좀 뭔가 다른 박사님들과 뭔가 좀 다르죠. 자, 세계. 나 이거 세계가 다 뭔지 안다. 나 이 세계가 뭔지 다 안다. 자, 힌트. 이 영화의 대사야. 근데 이 세계가 다 뭔지 안다. 한 명만. 일어나세요. 거기. 자, 선생님, 담임 선생님 어디가 담임 선생님? 이따가 끝나고 담임 선생님께 가세요. 왜냐? 2개가 19금 영화야. 어떻게 봤어? 자, 선생님, 이따가 끝나고 저 친구, 한번 교육이 필요합니다. 지금 19금 영화가 3개 중에 2개인데 그걸 봤어요. 그래요. 네, 눈여겨봤어. 자, 그래서 영화, 맞아요. 영화가 오면서 약간 만들어 놓고, 조금 너무 올드한 영화가 아닌가, 내 기준에서 만든 거 아닌가, 근데 아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좋습니다. 첫 번째에서 좀 보겠습니다. 자, 뉴스 먼저 잠깐 볼게요. 정부가 2차 전지와 반도체 등 국가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리튬, 니켈 등 광물 33종을 핵심 광물로 지정해 따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적으로 확보 경쟁이 치열한 이들 광물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한 만큼 경제 안보 차원에서 각별히 챙기겠다는 겁니다. 또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광물에 대해서는 수입 다변화 등을 통해 의존도를 50%가 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좀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어요. 용어들이 나왔는데, 자, 아까 자율주행차도 나왔고 요새 좀 핫한 전기차 좀 볼게요. 자, 맨 위에 전기차가 있어요. 아까 우주선이 될 수도 있고, 원자로가 될 수도 있고, 슈퍼컴퓨터가 될 수도 있어요. 완성품이 맨 위에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그러잖아요. 2차 전지 보면은 이건 이제 중간에 소재나 부품이에요. 그러면은 전기차 2차 전지까지는 다들 알아. 완성품과 부품까지는 다 알아요. 근데 이 밑에를 몰라, 대부분. 도대체 뭘로 만드냐? 그럼 뭘로 만들고 얘네는 어디 있고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갖고 오냐? 이걸 알아야 이름을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 아까 친구가 정답을 맞춘 영화 좀 볼게요. 영화가 왜 말해야 돼? 중요한 문제께 무엇이 중요한지. 정말 이럴게요? 무엇이 중요하냐고. 도대체가 무엇이 중요하냐고. 무엇이 그게 중요하냐고. 장난 아니야. 뭐가 중요해? 뭐가 중요할까요? 자, 뭐가 중요하겠어요? 핵심 광물 자원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자, 조금 볼게요. 복잡한 말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나라의 산업과 경제의 파급 효과가 커서요. 얘네들이 뭔가 수급이 잘 안 돼, 잘 안 들어와. 그러면 국가 경제나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광물들을 우리가 핵심 광물 아니면 핵심 광물 자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뉴스 봤죠? 거기서 우리나라는 반도체나 2차 전지와 같은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근데 이게 공급이 잘 될 수 있냐 없냐까지 고려해서 33종을 선정을 했어요. 아까 2월에 나온 뉴스인데요. 2월에 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리튬부터 맨 마지막에 셀레늄까지 이렇게 33개를 했고요. 그 중에서도 다시 10개를 뽑았어요. 10개를 뽑아서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그다음에 저 그라파이트입니다. C라고 쓴 건 그라파이트고 RE까지, 우리 히토류라고 불리는 RE까지 이렇게 해서 10개를 더 선정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각 국가마다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 각 국가에서 어떠한 산업들이 중요하니까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자, 그럼 하나 더 볼게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중 40%를 생산하는 배터리 강국이지만 핵심 원료인 리튬은 전량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중 80%를 중국에서 들여오죠.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떠오르는 건 저뿐만이 아니겠죠. 유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량 수입하는데 80%는 중국에서 수입한대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수요가 조금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방금 뉴스 본 거 어때요? 공급은 특정국 편제성이란 말은 뭐냐면요, 일부 국가들에만 이 자원들이 매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국가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자기의 무기화를 삼는 거죠. 그래서 나 수출 안 해. 그러면은 수입해야 되는 나라는 어떻죠? 가서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고 이런 식으로 무기화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 어때요? 우리나라 이런 광물 수요의 95%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 땅에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묻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6대 전략광종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고 뭔지 전략광물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주 개발률이 2022년 기준으로 28%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하는데 우리 거는 별로 없고 수입하는데 또 우리가 가진 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외국 해외에서 얘네들 너네 한국한테 수출 안 해. 이러면 문제가 크게 생기겠죠. 2차 전지 반도체 못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핵심 광물자는 자꾸 해외로 나가서 우리가 이것들을 찾고 탐사하고 개발하고 수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몽골에서 핵심 광물 자원 찾기인데요. 왜 몽골이냐면 제가 박사학위를 그 연구 지역이 몽골이었어요. 요새 뭐 그 상반기 때는 저기 누구죠? 나 혼자 산다에서 갔고, 요새 JTBC에서 택배는 몽골 보는 친구 있어요? 안 봐요? 공부만 하는구나. 몇 명 있어. 공부 안 하는 친구도 몇 명 있고, 공부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안 봐. 근데 이제 이렇게 이게 몽골 지도고 동그라미 친 데가 제가 다 갔던 데예요. 엄청 돌아다녔죠. 제가 한 10몇 번 갔어요. 이러면서 이제 몽골을 이제 제가 연구 지역이 되면서 몽골을 자주 가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아까 기사 말씀하셨던 사회자분이 제가 8월 말에 기사도 나왔어요. 이렇게 기사를 찾아보세요. 제목 찾아서 좋아요 눌러주세요. 싫어요 누르면 추적합니다. 그래서 좋아요 눌러주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사진 찍는데 보세요. 영상 저 메뉴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친구가 저예요. 저렇게 위험하게 헬멧 쓰고 올라가가지고 아무서 여기 광산입니다. 그 뒤에 규모 보이죠? 굉장히 큰 광산인데 이렇게 채집을 합니다. 자, 근데 채집만 하면 도대체 뭐냐? 채집만 하면 뭐 할 거냐? 이제 연구를 해야죠. 이제 과학 얘기를 조금 할게요. 여기까지는 과학 얘기 안 한 것 같아서. 자, 아까 이거 19금인데 문제 장면 없어요. 기대하지 마. 자, 20년 전에 최민식 아저씨. 누구냐 너? 자, 누구냐 너? 아까 말한 동위원소다. 그래, 난 동위원소다. 아까 앞에 이치기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간단해요. 양성자 수는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다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화학적 성질은 같아요. 근데 물리적 성질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차이를 갈 수 있는 거고, 탄소 같은 경우에는 뭐 3개가 있는데 이거 이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자, 이유진 기자님이 기사 써주신 거 사진 좀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기억자처럼 보이는 게 제가 사용하는 장비 사파이어라는 장비고 앞에가 저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장비인데요. 이거 뭐냐면은 자, 토치라고 써 있는 부분 보죠, 맨 위에. 거기서 물질을 수정액 상태로 만든 물질을 보내줘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고온의 플라즈마 상태에서 이온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막 달려와요. 막 이렇게 쭉쭉쭉 길 따라와서 여기 마그넷 보이죠? 마그넷에서 얘네의 질량수, 아까 질량의 무게가 조금씩 다르다고 했잖아요. 아주 세밀한 무게에 따라서 이 길이 조금 3개로 나뉜 거 보이죠? 하나로 가다가 3개로 나뉘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얘네 각각의 동위원소의 상대적인 양을 측정하는 제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측정까지 했어요. 그럼 이걸 뭐 할 거냐? 자, 볼게요. 차 빼라고! 아줌마 말 안 들려? 차 빼! 차 빼라고! 차 빼! 야, 488호 너지? 야, 너지? 자, 그래서 동위원소로 추적을 하겠다 이거예요. 뭐를? 핵심 광물 자원을. 그러면은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예시인데요. 오른쪽 그림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각의 여러 가지 원소와 동위원소들이 있고요. 얘네가 산에서 오냐, 물에서 오냐, 공장에서 오냐, 지하에 있냐, 바다에 있냐, 생물에 따라서 값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값들을 갖고 측정을 해서 우리가 동위원소 B를 측정해서 얘네 이런 물질들이 어디서 기원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제 연구 몇 개, 저도 연구를 하는 사람이에요. 약 팔러 온 사람 아니고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논문 몇 개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제가 분석을 쭉 해가지고 구리동위원소, 황동위원소 뭐 이런 것들, 철동위원소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가지고요. 얘네들을 이렇게 좀 제가
맨 위에 보면 이제 제가 분석한 시료, 그다음에 남이 분석한 시료 쭉 모아가지고 서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연구하는 광산은, 내가 연구하는 핵심 광물 자원은, 내가 연구하는 원소는 어떤 거구나. 그러면은 이러한 특징이 있으니까 이러한 값을 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야 또 새로운 광산을 찾을 수 있겠구나.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넣어봤고요. 제가 이제 연구하는 그래프 이제 이것도 뭐 이제 산소동위원소도 마찬가지로 하는 거고 해서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끝났어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자 핵심 광물 자원을 어떤 걸로요? 동위원소로 어떻게 한다고요? 추적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제가 하는 연구를 한 문장으로 만들자면 핵심 광물 자원을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추적한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